단타만 욕심내지 않는다는 거. 저 같은 경우 이번에 받은 오피스텔 매도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입찰을 한 거예요. 빌려주면서도 돈을 버니까 이게 진짜 큰 매력이에요. 뭐 1억 1000에 받았는데 1억 3500에 전세 손님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잔금 납부도 안 했는데 명도가 다 완료가 됐어요. 1500에서 2000 좀 안 되게 풀피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경매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것. 경매로 부자 되고 싶으면 이런 거는 하지 마라. 경매 투자하는 사람들은 청개구리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남들이 안 가는 길로 가거든요. 일단 경매를 하는 것 자체가 보통 사람들이 경매를 하진 않죠. 남들이 안 하는 길로 온 거고, 경매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남들이 막 투자를 할 때 좀 보수적으로 멈춰 있거나 투자를 안 하거나 그때 집을 팔거나, 남들이 투자를 안 하는 지금 같은 시기에 미친 듯이 낙찰을 받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 수강생들도 낙찰을 막 미친 듯이 받기 시작한 게 하락장이에요. 그럴 수 있었던 게 왜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교육 시간에도 납득을 해드리고, 하락장에 낙찰을 받아야 돈이 돼요. 그리고 상승장에 낙찰 받잖아요. 그러면 세금도 중과가 되고 대출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아요. 근데 하락장에는 이거를 다 풀어주거든요. 우리가 지금 단타 매도할 수 있고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 대출도 받을 수 있잖아요. 다주택자들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상승장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경매 투자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대중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결국은 대중과 반대로 가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세요. 부자가 되려면 남들과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 또 막상 투자라든지 이런 거에 내 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결국 이제 또 남들이 어떤 투자를 하는지 궁금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자의 길이랑 벌어지는 거거든요. 한창 상승장에 경매에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하락장, 막 전세 사기 터진 단지에 뭐 입찰을 한다던가, 나중에 2년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진짜 백이 투자였거든. 전세가보다 싸게 사는 거. 공시지가가 1억인데 뭐 7천만 원이 돼 있어. 근데 지금은 무섭잖아요. 그 전세 사기 터진 단지니까. 진짜 중요한 건 공시지가 1억짜리를 7천만 원에 샀냐 8천만 원에 샀냐,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명도가 안 되냐 이런 거는 사실 잠깐 문제예요. 결국 강제집행이든 뭐든 해결은 되잖아요. 얼마에 샀는지는 그 집을 갖고 있는 몇 년의 기간 동안 계속 남거든요. 대표적으로 수기사를 맹신하지 않는 거. 아무래도 경매 투자하는 사람들은 좀 해석하는 능력이 있죠. 그 안에 메시지를 읽는 거죠. 그 수치가 말하는 바가 제목과 맞는가 라고 했을 때 아닌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거래 건수가 2배가 늘었다, 지금 다시 상승장이 찾아온다 라고 하지만 되게 애매한 말들이 많은 게, 전년도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작았으면 2배가 돼도 평상시에 비하면 반의 반도 안 되는 수치예요. 정상화가 될 거냐 이걸 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이제 헤드라인에 또 의도적으로 그걸 담는 거죠. 수치상으로는 2배 올랐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경매 투자하는 사람들은 해석을 할 줄 알죠. 대중들은 그냥 2배 늘었네? 이제 집값 또 오르나? 그러면 안 됩니다. 취득세 중과도 그러고 그런 어려움이 쉽게 경매 시장에 못 들어오게 만드는 바운더리가 돼서 먹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뉴스든 뭐 취득세 중과든 어려움이 있는 건 맞잖아요. 부정적인 뉴스가 있을수록 투자자는 더 투자를 한다. 하락기인 거고 그게 가격이 싼 시점이거든요. 가격이 저렴한 시점에는 좋은 뉴스가 안 나와요, 부동산에. 그래서 그때 사놔야 사실 상승장에 이득을 보는 거고, 그래야 상승장에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상승장에 이득이 있으려면 하락장에 사놨어야 돼요. 남들이 안 살 때 사놨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남들이 살려고 할 때 팔 수 있는 거죠. 또 경매 투자자가 하지 않는 것. 입찰가를 좀 무리해서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어차피 경매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물건이 계속 나올 걸 알고 조사를 하다 보면 내가 이 물건 아니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입찰가를 막 높여요. 당연히 높이면 낙찰 받을 확률은 높겠죠. 근데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높여가지고 수익이 줄어들겠죠. 매도 차익이 줄어들겠죠. 그걸 올려서 그거를 받을 바에 앞으로 나오는 물건에 꾸준히 입찰할 생각을 더 해볼 것 같아요. 꼭 안 받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좀 최대한 넣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경매는 어차피 비슷한 물건들이 계속 나와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으로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굳이 내가 여기에 사랑에 빠져서 이거 하나만 보고 낙찰을 받아서 이거 정리할 때까지 또 돈이 묶이고 시간이 묶일 텐데, 그럼 뒤에 한 달 동안의 물건들을 안 보게 될 거예요. 그럼 한 달 동안에 진행되는 여러 몇천 채의 물건들은 날리는 거죠. 입찰할 수 있는 기회조차 이걸 받음으로써. 그러니까 앞으로 기회가 더 많다는 걸 생각하고 입찰가를 너무 무리해서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말은 이렇게 하지만 초보자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쉽지 않아요. 그 조바심이라는 게, 난 본업이 있고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 이 시간 동안 내가 조사를 했는데 계속 폐찰로 보상받지 못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입찰가를 높여서라도 경험을 한번 해본다라는 느낌으로 높이는 건 존중을 하는데, 결국 그분들이 어떻게 가냐, 처음엔 그 가격을 받지만 나중에는 더 낮게 쓰면서 입찰 횟수를 더 늘릴 거예요. 한 번 받았을 때 차익을 더 높이는 쪽으로. 투여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서 내가 입찰가를 높이지 않아도 아쉬움이 좀 덜한 거죠. 조사한 시간이 줄어들었으니까. 마지막은 이제 단타만 욕심내지 않는다는 거. 저 같은 경우 이번에 받은 오피스텔 매도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입찰을 한 거예요. 매도가 안 되는데 돈을 어떻게 버냐. 진짜 부동산이라는 거는 매도를 하지 않아도 세를 줘도 돈을 법니다. 월세든 전세든. 부동산 투자를 하는 진짜 큰 매력이 팔리지 않더라도 빌려주면서도 돈을 버니까 이게 진짜 큰 매력이에요. 자, 이번에 받은 오피스텔 뭐 1억 1000에 받았는데 1억 3500에 전세 손님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잔금 납부도 안 했는데 명도가 다 완료가 됐어요. 수도 전기가 끊겨 있어서 소유자인 걸 증빙을 해야 낼 수 있으니까
있다. 전기가 끊겨 있는 상태이긴 한데 뭐 집 보는 거는 문제 없으니까 50만 원으로 집 내부 정리를 하는 거고 들어간 돈이 없죠. 그거 말고는 취득세가 근데 오피스텔이라 4.6%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 그거 말고는 들어간 게 없어요. 1,500에서 2,000 좀 안 되게 풀피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수강생들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매도가 절대 안 된다. 여기 지금 시장이 죽어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얼마에 써야 되냐. 왜냐면 매도되는 가격이 조사가 안 되잖아. 그럼 얼마를 사야 될지를 몰라요. 저는 전세가보다 싸게 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에서 전세가보다 싸게 사는 거는 정말 많이 싸게 사는 거예요. 왜냐면 전세가가 과거에 150%였다가 126% 강제적으로 낮췄죠. 근데 126%보다도 더 싸게 사는 거는 진짜 이거는 매매가로 치면은 거의 한 30% 이상은 싸게 사는 거예요. 전세가보다 싸게 산다는 말 자체가. 일단 그런 포지션으로 말씀을 드리죠. 너가 취득세 내고 세금 내고 다 정리를 했을 때 드리는 투자금이 다 회수되게끔 낙찰가를 써라. 전세 맞췄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 3,500에 전세가 맞춰지는 물건이면 최대값으로 한 1억 2,500 정도로 입찰을 하는 거죠. 그 이상으로 가면 이제 전세로 맞춰도 돈이 묶이니까. 마지막은 한 물건이랑 너무 사랑에 빠져가지고 여기에 몰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경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계속 결국 다주택자가 될 거고 주택을 사고 팔고를 반복하게 될 텐데 거기 하나 몰빵하는 순간 내가 다음 것들을 기회가 없어지거든요. 변수가 사실 경매는 많죠. 왜냐면 내부 상태라든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보통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시간 소요가 더 커지게 된다. 나는 3달 안에 매도까지 하는 게 목표였는데 그 사람이 3달을 버틸 수도 있는 거예요. 막말로 2달, 3달을 버티면 3달이 내 목표 한때에는 부동산에 매물도 등록을 못한 상황인 거죠.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는 것 같아요. 매도가 안 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고 그랬을 때 내가 제2 플랜은 어떻게 세워야 되나 좀 생각을 유연하게 해보는 것 같습니다. 다른 물건에 입찰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고 여기에서 큰 수익이 나야 되는데 뭔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 몰빵을 했는데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안 나가고 버틴다던가 연락이 안 닿는다던가 이러면 내 인생이 정말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무조건 부수입처럼 해야 돼요. 부수입을 내는 것처럼. 내 본업까지 영향을 주면 그건 최악이거든요. 여유를 갖고 입찰해라.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금전적으로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게 좀 매도 차익을 좀 더 크게 가져간다던가 낙찰이 안 되더라도 입찰가를 조금 낮춰서 좀 여러 번 입찰을 하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